네. 콘크리트 품질은 폴란드 체크 액트라는 기본적인 이걸 데밍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데밍 사이클. 한 수준에서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체크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을 조치하고 또 다시 이거를 또 반영하고 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발전하는 게 품질 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이걸 데밍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네, 품질 관리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품질 관리 7가지 도구 이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피스토그램, 뭐 파레토도, 뭐 특성 요인도, 산점도 제목하고 큰 예를 들어서 파레토도는 2대8의 법칙이고요. 뭐 특성 요인도, 뭐 산점도, 그러니까 품질 관리 7가지 도구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레미콘은 그리고 관리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현장에서는 이게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관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건데 계량형 우리가 힘, 뭐 강도값, 강도 아니면 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를 계량형이라고 하고요. 개수형은 하나, 둘, 셀 수 있는 거죠. 벽돌이 몇 개냐,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거. 그래서 계량형 관리도 뭐 개수형 관리도 이거 이제 다른 이제 건설 재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콘크리트 우리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능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량형인지 개수형인지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만약에 기출문제라든지 풀이를 하면서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미콘 현장 품질 항목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항목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우, 공기량, 염화물.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은 네, 굳지 않은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압축 강도는 28일 후에 측정을 하는 거죠.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또 운반 시간, 또 최고 최저 온도, 뭐 혼화재 사용 비율 등 이거는 뭐 기타 확인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러나 레미콘 KS 인증을 받은 레미콘 회사에 콘크리트를 공급받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온도 기준 관계없이 90분 이내라고 했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콘크리트라고 하면 레미콘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이하? 네, 90분 이내고요. 25도씨 이하라고 할 경우에는 네, 2시간이죠. 예, 120분 이하. 이러한 기준도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불량 레미콘은 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기준 벗어나는 거죠. 슬럼프 벗어나고 공기량을 벗어나고 염화물 값을 벗어나고 네, 생산해서 타수 완료 90분이라고 그랬죠. 레미콘은 또 압축 강도와 미달 이게 불량 레미콘 처리 불량 레미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콘크리트 배합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시방 배합하고 현장 배합인데 시방 배합이 더 중요하죠. 보면 용어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 시방서 또는 책임 기술자가 지시한 배합이다. 이게 콘크리트 배합의 정의고요. 네, 설계 기준 강도 뭐 같은 의미고요. 또 배합 강도 다음에서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방 배합, 현장 배합 계속 나옵니다. 시방 배합, 현장 배합 나오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시방 배합을 결정하려고 하면 먼저 여기서 나오는 배합 강도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나 드리면 모든 데이터 값 자체는 수 자체, 데이터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정규 분포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를 24메가파스칼짜리 강도를 배합 설계를 한다고 할 때 이 평균값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모든 값 자체는 이 평균에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인데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50%를 차지하고 평균 아래가 50%를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죠? 강도값 자체가 설계 기준 강도 그 배합
그 설계 기준 강도 또는 시방 배합 할 때 이 설계 기준 강도 값 자체 이하로 24메가파스칼이라고 해서 24메가파스칼 그대로 배합 설계를 하게 되면은 50%가 불합격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증한다는 개념으로 이 목표라는 강도 값 자체를 상향 조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배합 강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설계 기준 강도 값 자체가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하고 이상인 경우인데 이 배합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값 더하기 1.34S다. 또 하나는 설계 기준 강도 값 빼기 3.5 더하기 2.33S. 여기서 말하는 S는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또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해서 두 값 중에서 큰 값을 뭘로? 배합 강도로 한다. FCR이라고 하죠. 이거를 배합 강도라고 한다.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은 이런데 참고로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죠. 30회 이상의 시험 실적을 쌓은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또 하나 30회가 안 된다고 하면 데이터 값이 30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냥 표준 편차 값 자체를 그대로 1.0을 써주면 돼요. 표준 편차 그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된 값이 표준 편차 값이 예를 들어서 3.0이다 했는데 그 시험 횟수는 25회 시험 실적이다 하면은 1.03을 할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3.0 곱하기 1.03 이게 표준 편차 값으로 추가적으로 할증을 해준 값 자체를 S-라고 하면 이 S- 값 자체에다가 여기다가 응용을 해줘야 되는 이 표준 편차 값에다가 응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할증을 해서 30회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 근데 이 표준 편차 값 자체도 30회도 안 되면서 14회도 안 된다. 14회 미만이거나 아예 그런 데이터 실적이 없어요. 표준 편차 값에 대한 S의 표준 편차 값 데이터에 대한 실적이 아예 없다. 전무하다 할 경우에는 이 식을 이용을 해줍니다. 20일 설계 기준 강도가 20일 미만이면은 설계 기준 강도 값 더하기 7 이게 배합 강도가 되는 거고요. 20일 이상 35 이하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라는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 값 자체가 24메가파스칼인데 아무런 실적이 없거나 이게 14회 이하에 미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배합 강도를 어떻게 구하냐? FCR은 어떻게? 24 더하기 8.5죠? 8.5에서 32.5가 배합 강도다. 이런 형태로 그냥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문제가요. 근데 물시멘트 B는 강도와 물시멘트 B하고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25% 이하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강도와 물시멘트 B 값은 반비례 관계다. 물시멘트 B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죠? 작을수록 강도는 커지죠.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강도 값 자체는 작아지고요. 여기서 수밀성은 50% 이하. 또 탄산화 저항성은 55% 이하. 이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단순한 하기 때문에요. 배합 강도 결정할 때. 배합 강도 절차는 이렇다는 거, 그거 참고로 보시고요. 예절 한번 볼까요? 주어진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구하라 라는 부분인데, 물시멘트 B는 50%, 장골질은 43, 공기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 시멘트량이 주어졌죠. W/C는 50%에서 하게 되면 단위 시멘트량은 어떻게 구하냐? W/C예요. 이게 50%는 우리가 0.5라고 하죠. 근데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물이 주어졌네. 이게 17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쓸게요. 170을 시멘트는 0.5 이런 형태로 되면은 이거와 이거하고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멘트 양은 170을 0.5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 34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을 읽고 단위 장골재 및 굵은 골재량. 우리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무조건 1세제곱미터입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라고 보는 거예요. 1000리터. 그럼 여기 나와 있죠. 1000리터는 물의 용적. 물은 킬로그램이 곧 뭐죠? 용적이 되는 거죠. 부피가 됩니다. 물 용적, 시멘트 용적,
잔골재 용적, 굵은 골재 용적, 공기량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은 물의 용적은 지금 주어졌죠. 170 나옵니다. 근데 밀도값 자체 또는 비중값 자체가 1보다 큰 재료들은 부피를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무게를요. 질량을 밀도 또는 비중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70 더하기 시멘트 양 지금 340 구했죠. 340을 시멘트의 비중, 밀도 주어졌죠. 3.15 더하기 잔골재 용적 더하기 50인데 이게 잔골재 용적 더하기 굵은 골재 용적을 이게 잔골재가 아니고 어떻게 잔골재 용적 더하기 굵은 골재 용적이 되겠죠. 굵은 골재. 그러면 전체 잔골재 더하기 굵은 골재 용적은 빼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 공기량은 여기서도 5.0이라고 하면 전체 1세제곱미터 1000리터 중에 5%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량 곱하기 여기다 10이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5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식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골재량은 전체는 잔골재 용적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잔골재 용적 더하기 굵은 골재 용적 이거를 전체 골재 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골재 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옮기면 되겠죠? 옮겨서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전체 골재 용적이죠. 전체 골재 용적입니다. 그럼 단위 잔골재량은 어떻게 구했냐? 잔골재 용적 곱하기 전체 골재 용적분의 잔골재율입니다. 잔골재율 주어졌어요. 이 잔골재율이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유는 이게 S4A라고 합니다. 이게 잔골재율이라는 거예요. 잔골재율. 잔골재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보겠습니다. 잔골재율은 의미가 뭐냐면 잔골재 용적 더하기 굵은 골재 용적분의 잔골재 용적입니다. 다 부피 개념이에요. 부피 개념. 곱하기 100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기 밑에서 위에서는 672.1리터라는 게 전체 골재 용적이죠. 즉 잔골재 용적 더하기 굵은 골재 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잔골재량은 어떻게 구하냐? 잔골재 용적 전체에서 잔골재율을 곱하게 되면 위에 잔골재가 아니고 전체 골재죠. 전체 골재 용적에 대해서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100분의 잔골재율을 해주는 거예요. 100분의 잔골재율 곱하기 잔골재 밀도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672.1 곱하기 100분의 43을 곱하기 2.57을 하게 되면 이게 단위 잔골재량. 그럼 굵은 골재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잔골재 용적에서 1 빼기 100분의 전체 잔골재율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뭐냐? 굵은 골재량이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잔골재율. 잔골재를 이 부분이 잔골재라고 하니까 나머지 빼주면은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을 1로 봤을 때 1 마이너스 100분의 잔골재율 빼면 이게 굵은 골재량이 되겠죠. 굵은 골재의 율,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잔골재율 곱하기 굵은 골재 밀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단위 용적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해서 전체 합끼게 되면은 2275.5kg/세제곱미터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물 시멘트 50% 단위 수량 160kg. 단위 시멘트량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은 160, 시멘트량 아까 좀 전에 동일하죠? 해서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단위 굵은 골재량은 단위 용적 질량값이 다 주어졌죠? 2330에서 다 주면 전체 나머지 없는 부분이 굵은 골재량이 되겠죠? 그냥 단순한 계산이고 이제 잔골재율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잔골재율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념 자체가 잔골재 용적분의 굵은 골재 용적을 잔골재 용적에 곱하기 100을 한 게 잔골재율이다. 그러니까 잔골재율은 이런 형태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네, 시방 배합하고 현장 배합. 이거는 시방 배합에서의 조건은 골재는요. 지금 잔골재하고 굵은 골재로 나눠지죠. 잔골재하고 굵은 골재입니다. 잔골재는 5mm 채에 전부 통과하는 거고, 굵은 골재는 5mm 채를 전부 크니까 잔류를 해야 되겠죠. 남아야 돼요. 이게 시방배합에서의 골재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골재 자체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여야 됩니다. 표면 건조. 근데 실제에서의 골재는 이렇지가 않아요. 잔골재 중에서도 5mm 채를 일부 남는 게 있고, 굵은 골재 중에서도 5mm 채를 일부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골재 조건은 대부분이 수변 상태입니다. 일부 건조일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 조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 골재 조건이 이렇게 일부 남고 일부 통과하고, 그렇죠? 그리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는 골재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장 배합 조건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입도 방법 다시 한번. 그래서 항상 레미콘 공장에서는 매번 체가름 시험을 합니다. 골재. 그리고 표면수 시험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표면수 시험.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 요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 뭐 이렇게 문제라든지 거기서는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한번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